오늘은 자소서에서 지원 동기 못지않게 의미 없는 질문, 난이도로는 지원 동기에 맞먹습니다만 지원 동기보다 최악의 질문 순위가 밀리는 이유는 오로지 물어보는 회사가 지원 동기보다 많지 않아서인 질문, 입사 후 계획, 입사 후 포부, 5년 뒤, 10년 뒤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회사의 경우에는 이 질문이 반드시 등장하는 질문은 아닌데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거의 80% 확률로 등장하고 또 지원할 때는 아니더라도 입사 면접에서는 심심치 않게 이 질문이 등장을 해요. 미리 생각 정도는 해놓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죠. 괴상한 질문이에요. 일단 뽑히고 나서 물어봐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나는 여기 떨어질 것 같은데 입사 후 포부를 왜 묻냐, 괜히 희망 생기게. 이 질문은 질문자가 이걸 왜 물어보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다른 질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렇게 대답하기 어중간한,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질문일수록 질문자의 의도에 해답이, 적어도 해결의 단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입사 후 포부, 이 질문에서 회사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 이 사람이 오래 다닐 건가. 여기서 오래 다닐 건가라는 말은 10년이냐 20년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내리는 여러 조치, 예를 들면 첫 인사 발령,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셀 수 없이 많은 인사 조치들, 인사 고과 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너는 언제 관둘 거냐, 왜 관둘 거냐를 묻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의 운영 방침, 장기 경영 계획과 이 사람의 롱텀 커리어 골이 맞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선 안 관둘 거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 정년 퇴임하겠다, 잘리기 전까지 다니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사의 인사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회사의 인사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설명 안 해도 된다고 말해줘요. 공채로 회사에 들어갈 경우에 대부분은 자신이 지원한 부서에 바로 가지 못합니다. 회사별로 접근 방식은 좀 다릅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가 특히 공채 직원에게는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되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몇 년간은 인사 발령을 많이 내거나 일단 현장에 보내서 현장 경험을 쌓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MBA 채용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회사가 처음 2년 또는 3년간 여러 부서에 로테이션을 돌려요. 마케팅 6개월, 서플라이 체인 6개월, 파이낸스 6개월,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제일 부드러운 접근은 나는 그런 순환 근무나 현장 근무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제가 있던 회사에서 면접 진행 요원으로 투입된 적이 있는데 입사 지원 시에는 지원 분야에 경영 지원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상품 개발도 있고 인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금융사 대부분은 적어도 몇 년간은 직원들한테 현장 근무를 시킵니다. 아무리 헤드쿼터 직원이라도 현장을 아예 모르면 협업이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면접에서는 현장에 가면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들어가요. 고객이 화를 내면 어떻게 응대할래? 민원 고객을 어떻게 설득할래? 관심이 없는 고객에게 어떻게 영업을 할래? 그런데 하루에 두어 명씩 꼭 질문에 답은 안 하고 저는 경영 지원에 지원했는데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지원서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경영지원부서에 앉혀놓으면 지가 무슨 수로 누구를 지원합니까? 그런데 앞에 면접관들을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따위 얘기를 하는 애가 붙겠어요? 당연히 떨어지죠. 왜? 질문에 답을 안 해서 미워서가 아니라 얘는 현장에 보내면 관둘 놈이잖아요. 누가 봐도. 물론 나도 관두고 나오기는 했는데 그건 현장이라서는 아니고, 여튼 부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제가 면접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을 때 자주 쓰던 말이 있습니다. 원하는 부서에 못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버스에 누구를 태울지도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태운 사람을 어느 의자에 앉힐지도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회사는 저 하나만의 바람을 위해 조직의 효율을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부서가 있다면 그에 대해 배우고 적절한 능력을 갖춰서 기회가 있을 때 사내 공모로 지원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에 문제 제기를 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비 걸릴 거리가 별로 없죠. 저는 뭐든지 시키는 대로 열심히 다 잘할 수 있고 아무데나 가도 신경 안 씁니다. 개처럼 일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대답은 최악의 대답이에요. 제일 뽑기 싫은 사람이죠. 현장을
익히고 타 부서와의 협력과 소통을 익히고 회사 안에서 커갈 수 있는 내 스스로의 자원을 마련하는 기간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둘째로 회사의 운영 방침, 장기 플랜과 내 중장기 커리어 골이 일치하는가. 국내에서만 영업하는 회사에 와서 저는 5년 뒤에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겠다. 무작정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회사는 적어도 8년은 돼야 지점장을 시켜주는데 5년 뒤에 나는 지점장이 돼서 전국 1등을 하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많아요. 다 안 맞잖아요. 이게 무슨 대역죄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굳이 사서 욕먹을 짓을 하는 건 맞죠. 너무 디테일하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미래 계획은 그저 미래 계획일 뿐입니다. 오늘 저녁을 뭘 먹을지도 모르는데 5년 뒤 내 업무 롤을 뭐하러 자세하겠습니까? 좋을 일은 별로 없고 나쁠 일만 있는 접근 방식이에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직이나 직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런 직무를 맡아서 하고 싶다. 이런 자격을 따서 이 분야에서 회사에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식의 접근이면 충분합니다. 뭐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있고 무슨 사무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부하 직원이 몇 명이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뭔가 특별한 이유로 극단적인 디테일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추가로 몇 가지 하지 말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팁을 드리자면 자세한 승진 계획 적지 마세요. 당신이 하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거부감 듭니다. 나는 몇 년 차에 과장 승진을 하고 몇 년 차에 차장이 되고 훌륭한 실적으로 남보다 1년 먼저 승진할 계획이고 팀장이 될 거고 실장이 될 거고 거부감 들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인사 과정에 대해서 농담하지 마세요. 5년 뒤, 10년 뒤에 나는 면접관으로 신입사원 면접을 보고 있을 거다. 아마 당신처럼 신입사원 이력서를 읽고 당락을 결정하고 있을 거다. 하지 마세요, 이런 농담.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는 더 하지 마세요. 당신이 실제로 5년 뒤에 그 회사 인사 담당자가 된다면 이딴 소리 하는 애들 1초 만에 떨어뜨리고 있을 겁니다. 면접에서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10년 뒤에 테이블의 그쪽 편에서 65기 공채 면접을 보고 있을 겁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맞아도 되는 매를 벌지 마십시오. 관둘 계획이 담긴 스토리를 말하지 마세요. 혹시 고시 준비하다가 실패했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고시병에 걸리면 곧 회사를 관두고 또 고시를 치러 떠날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소서에다가 저는 안타깝게 실패했던 회계사에 재도전해서 합격해서 회계 실무를 배우고 마케팅 부서 영업 부서에 지원하면서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면 회사가 퍽이나 좋아하겠습니다. 신입사원 연수 기간에 팀 모임에서 장래 희망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고 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들 그냥 회사 생활 열심히 하는 거다, 임원이 되는 거다, 부장까지는 하고 싶다 그렇게 답을 하는데 우리 팀에서 딱 2명이 회사 밖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동기 중에 한 명은 동기 중에 제일 학벌도 좋고 똑똑한 친구인데 제 장래 희망은 영화 감독입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어렵게 경쟁해서 여기에 들어왔지만 나는 회사 때문에 내 꿈을 접지 않는다, 이런 당당함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멋진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날 만큼. 그러나 이런 대답은 입사 후에 하세요. 이런 쿨함은 입사 후에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5년 뒤 제 모습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 줄 사람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특히 경력직이나 MBA 면접이 아니라 학부 공채 면접이면. 그러나 김 빠지죠. 저라면 탈락시킬 겁니다. 계획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입사 후에는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현실에 부딪히니까. 그러나 출발선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굳이 자진해서 출발선도 못 긋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학교를 지원할 때는 기본적으로 원칙은 같습니다. 단 포부가 좀 더 담겨도 돼요. 어떤 능력을 길러서 어떤 업계에 들어가고 계속 노력하고 공부해서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제 경험을 합쳐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시너지를 내고 승승장구하겠다. 이런 표현도 괜찮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아니라면. 10년 뒤에 삼성보다 더 큰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거 현실 감각이 없어 보이니까요. 정리해 드릴게요. 입사 후 포부, 5년 후 나의 모습을 쓸 때는, 그리고 면접에서 답을 할 때는 첫째, 회사의 인사 조치 등에 의해 내 기대와 다른 상황이 벌어져도 그에 대해 열려 있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둘째, 회사에 대해 서치를 하고 내 포부가 회사의 현실과 적절히 매치되는지 보세요. 셋째, 너무 디테일하게 쓰지 마세요. 너무 수동적으로도 쓰지 마세요. 이상 취업의 칼이었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신 분은 취업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주변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